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상이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은 정보처리 기능사, 그 중에서도 실기를 같이 공부할 텐데요. 자, 실기는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실기는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꾸준히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의지와 다짐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저는 최신의 정보와 그 어디에도 없는 수많은 기출문제들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꾸준히 학습하시길 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부터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내용에 앞서서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간략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는 자, 이와 같이 4개의 과목을 시험을 보게 돼요. 자, 첫 번째 과목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자, 예전에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이었었어요. 자, 지금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과목 명칭이 간단히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고 해서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두 번째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라고 하는 과목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필기 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신기술 동향이라고 하는 과목, 그 다음에 전산영어 실무라고 하는 과목, 이렇게 두 과목이 있는데, 신기술 동향이나 전산영어 실무, 자, 여기는 최신의 용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신에 등장하게 되는 용어요. 그래서 한글로 출제되는 게 신기술 동향이고요. 그 용어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물어보는 게 전산영어 실무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과목은 용어를 누가 많이 아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는 이렇게 4개의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개발,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신기술 동향, 그 다음에 전산영어 실무, 이렇게 4개의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면요. 실기라고 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필기 때처럼 책으로 공부를 해서 OMR 카드에 마크를 해서 출제하는, 제출하는 그러한 형태로 시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는 작업형이 아니라 자, 이와 같이 필답형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요 내용은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예시 문제인데, 자, 이 알고리즘 한 과목에 이와 같이 하나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문제 안에 괄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5개 혹은 6개 정도에서 괄호가 있는데, 이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우리가 보기가 주어져요. 보기에서 찾아서 OMR 카드에 마크해서 출제하는 형태로 시험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과목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문제와 답항 보기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문제 중에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이 보기에서 찾아서 마크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는 작업형이 아니라 필답형. 보기가 주어지는 그 보기 내용을 가지고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서 마크하는 형태로 시험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는 과목별 배점이 있는데요. 그 과목별 배점을 보면 자, 이렇게 4개의 과목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알고리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신기술 동향, 전산영어, 이렇게 4개의 과목에 대한 각각 과목별 배점을 보면, 자, 알고리즘은 과목 배점이 50점이에요. 100점 만점 중에서 50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20점이고요. 20점. 그 다음에 신기술 동향은 10점. 그 다음에 전산 영어는 20점. 이렇게 각 과목별로 배점이 주어져 있어요. 알겠어요? 자, 어때요? 알고리즘 100점 만점 중에서 이 알고리즘 과목이 배정된 배점이 50점이에요, 50점. 그러니까 얼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 네 과목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과목이 바로 이 알고리즘 과목이에요. 어플리케이션 개발. 알겠어요? 배점이 50점이나 돼요, 50점. 알겠죠? 자, 그래서 각 과목별 배점은 이와 같이 되고, 그러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점을 맞으면 되냐면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60점 이상. 자, 이 각 4개의 과목에 다 합치면 100점인데 이 100점 중에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고, 이 실기는요, 부분 점수가 있어요. 부분 점수가 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어플리케이션, 알고리즘 과목에 대한 배점이 50점이라 그랬죠. 그런데 괄호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있네요. 그러면 이 괄호 하나당 10점이란 얘기예요. 괄호 하나당 10점. 그러면 총 5개니까 50점이 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이 괄호가 5개인데 그 중에서 나는 4개를 맞았다. 4개를 맞았다. 그러면 알고리즘 과목에서는 내가 얻는 과목 점수가 40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 점수가 있다고요. 내가 이걸 다 맞아야 되는 건 아니라 틀리면 틀린 대로 점수가 깎이고 맞으면 맞은 만큼 점수를 얻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과목별 점수가 부분 점수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과락이 없어요. 과락이 없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나 틀려서 40점 맞았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20점 맞았다. 그 다음에 신기술 동향 뭐 5점 맞았다. 그리고 얘는 빵점을 맞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때요? 총 배점이 내가 취득한 점수가 65점이잖아요. 그러면 설령 여기서 빵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60점 이상이죠? 그러면 무조건 합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 과목별 부분 점수가 있고 과락이 없기 때문에 가장 치중해서 공부를 해둬야 되는 과목이 바로 이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에요. 다른 데는 시간을 적게 투자해도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해야 하는 과목이 바로 이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 두 과목만 열심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꼭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알았죠? 이 두 과목 신기술 동향과 전산 영어 같은 경우는 최신 용어가 출제가 되는데 이 용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가지수가 많아요. 하루하루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나오고 하는데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다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두 과목에 대해서는 시간 투자 비율 과목별 배점이 낮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모아서 간단히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형태로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은 요 두 과목, 특히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 어플리케이션 개발, 요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암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암기가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자, 그래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더라 이거죠. 알았어요? 시간이 있을 때 조금 하고 시간이 없다 그래서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 강좌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과목인 알고리즘 과목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은 방금도 강조했듯이 매우 중요한 그런 과목이에요. 왜? 배점이 50점이나 되기 때문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이 과목 배점이 50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문제 틀리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무조건
다 맞아서 50점을 취득한다라는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알고리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금방 얘기한 것처럼 매일매일 꾸준히. 알았죠? 매일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서 전체 준비 기간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알고리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어서 알고리즘에 대한 간략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고리즘의 정의,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예, 그리고 순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서도의 의미와 순서도의 예를 통해서 알고리즘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동작들의 유한한 집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용이 조금 어렵네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절차,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그 과정을 순서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 논리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은 순서적인 처리 과정,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적인 과정, 이거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자, 알고리즘의 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건너는, 우리 실상생활에서 횡단보도 건너기라고 하는 이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거, 횡단보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일단 처음 먼저 해야 되는 게 횡단보도 뒤에서 자리를 잡고 서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호등을 쳐다봐요. 이 신호등을 쳐다봐요. 무조건 건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호등을 본 다음에 빨간색 등이면 기다리고, 빨간색 등이면 건너면 안 되죠.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고, 그 다음에 2로 간다라고 하는, 2가 뭐냐면 신호등을 보는 거.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면 내가 기다리면서 계속 여기를 주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초록색 등이면 횡단보도를 건넌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건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 횡단보도를 건넌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때, 알겠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하나의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이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순서, 과정, 이거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자, 이게 문제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들, 사다리꼴의 넓이, 우리 예전에 수학책에 보면 나오는데 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윗변 알아야 되고요, 아랫변 알아야 되고요, 높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높이를 곱해서 2로 나누죠. 이게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윗변 더하기 그 다음에 아랫변,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한 값에 높이를 곱해요. 높이. 그래서 그거를 2로 나누는 거.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뭐 이 공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다 라고 하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자, 먼저 윗변을 구한다. 윗변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아랫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 알아야 되고, 이 세 개의 값은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윗변과 아랫변을 더해요. 자, 요 값과 요 길이와 이 아랫변의 길이를 더해요. 그런 다음에 그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결과에 높이를 곱해요. 이 높이를 곱하는 거죠. 높이.
그 결과를 2로 나누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때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2로 나눈다고 했는데 왜 2로 나누게 되냐면, 자, 사다리꼴 두 개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치게 놓으면 이게 하나의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윗변이 됐든 아랫변이 됐든 이 길이와 이 높이를 서로 곱해주면 되거든요. 요 값과 높이와 요거를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 이 하나의 길이는 이 사다리꼴에서 이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이 값에서 높이를 곱하는데, 이렇게 되면 평행사변형 넓이니까 사다리꼴은 요거의 반절이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뭐 요거는 뭐 시험 자체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고리즘은 이와 같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과정, 이거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 이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절차, 과정인데, 근데 이 과정을 서로 간에 약속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각 사람마다 자기 생각대로 막 써내려가면, 표현하게 되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그 알고리즘의 내용을 약속된 기호로 나타내는 게 있어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게 바로 순서도예요. 순서도. 자, 그래서 순서도는 알고리즘을 ISO, 국제표준화기구라고 하는데, 이 ISO에서 정의한 표준 기호를 사용을 해서 나타낸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뭐 각 사람마다 처리 과정들을 생각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사람마다 그 표현하는 내용이 다 다르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약속된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준화해서 그 약속된 기호로 나타내는 게 있다, 이거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순서도라고 하죠. 순서도. 그래서 순서도는 의미 전달이 명확하고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와 무관하므로 순서도를 작성하거나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처리 과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처리 과정을 그냥 마구잡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기호를 이용을 해서, 약속된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 약속된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한 게 바로 뭐냐? 순서도라고 하더라, 이거죠. 순서도.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 순서도로 해서 출제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순서도에서 사용되는 기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 기호는 단말이라고 했는데 순서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이 기호 자체는 여러분들 외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아, 이 기호는 뭐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굳이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자, 그래서 이 기호는 순서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사각형, 요거는 처리 기호라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처리 내용, 연산이나 처리 내용을 표현해주기 위한 기호가 바로 이 사각형 처리 기호입니다. 처리 기호. 자, 그 다음에 여기 육각형 형태의 기호가 있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준비 기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준비 기호에는 변수나 배열을 처음에 선언하거나 초기값을 설정을 할 때, 어떤 변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 변수는 뭐다, 그 다음에 어떤 배열을 사용하겠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변수나 배열에 대한 초기값이나 선언할 때 사용하는 기호가 바로 준비 기호가 되겠어요. 준비 기호.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각형 형태의 기호는 입출력 기호라 그래서 일반적인 입력과 출력을 의미를 하는 기호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수동 입력 기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서 기호가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출력, 주로 출력을 나타낼 때 쓰는 기호예요. 자, 그 다음에 마름모 형태의 기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판단 또는 조건 기호라고도 하죠. 조건. 그래서 여러 경로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경로를 선택을 해서
처리해야 할 때,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처리 내용을 다르게 해야 할 때 사용되는 기호예요. 자, 그래서 순서도에서 사용되는 기호, 요거는 이제 흐름선이고요. 사용되는 기호는 이와 같이 있는데 이 기호를 여러분들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알았어요? 어떤 경우는 이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 그 다음에 뭐 처리 기호, 그 다음에 조건 기호, 뭐 이렇게만 가지고도 준비 사항이라든지 출력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표현하는 문제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기호를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문제마다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아,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복해서 문제를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순서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호들을 이용을 해서 표현하는 알고리즘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순서도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순서도의 예를 볼까요? 자, 순서도 예를 보면 앞에서 봤던 알고리즘 있죠. 알고리즘.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약속된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한 게 바로 순서도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해서 횡단보도 뒤에 선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보행 신호등을 본다. 이 흐름선 요거는 수행 순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항상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위에서부터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 요거 하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기본적으로는 수행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화살표는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내용은 횡단보도 뒤에 선다. 그 다음에 신호등을 본다. 그리고 나서 신호등이 빨간색이냐? 이걸 이제 조건을 따져보는 거죠. 이 신호등이 빨간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 그래서 이 조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처리 내용을 다르게 해야 할 때 이런 조건 기호를 써요. 그래서 신호등이 빨간색이냐? 그래서 yes! 그러면 기다리고,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와서 횡단보도를 건넌다 이거죠. 만약에 신호등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기다린다. 기다리면서 신호등을 계속 보는 거죠. 빨간색이 될 때까지. 그래서 계속 반복한다 이거죠. 그래서 빨간색이냐? 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파란색이란 얘기니까 그러면 no, 그러면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를 건넌다 라는 과정을 하고 끝.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이게 바로 순서도예요. 순서도. 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것도 우리가 약속된 기호를 이용을 해서 순서도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작해서 자, A라고 하는 거, 요런 건 변수라고 해요. 그 뒤에 차츰차츰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이런 걸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에 윗변 값을 넣어줘라. 자, 여러분들 우리 알고리즘 순서도에서 이 equal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같다라고 하는, 동일하다고 하는 equal, 순수한 equal의 의미가 있고 대입의 의미가 있어요. 대입.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A와 윗변이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에 대입을 해라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여기서는 대입의 의미예요. 대입. 그러니까 equal이라고 하는 게 대입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그러면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는 언제냐면 이런 조건기호 안에서 물어볼 때 이런 경우는 조건기호 안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같냐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 그 외에는 대입의 의미예요. 대입.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에 넣어라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은 A는 윗변, 이 말은 A와 윗변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윗변의 길이를 좌측 A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순서도에서.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와서 아랫변의 길이는 B에 대입을 해라. 여기서도 대입의 의미예요. 대입을 해라. 자, 그 다음 또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 자, 높이는 H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해라.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자, 순서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행을 한다고요. 알았죠? 이 흐름선을 보시면 돼요. 이 흐름선. 이게 흐름선이단 말이에요. 이 흐름선대로 이대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에는 윗변, B에는 아랫변, H에는 높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그 각각의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어떻게? A와 B를 더해서 이 괄호를 먼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높이 H를 곱하고 그 다음 2로 나눠라. 그래서 그 결과를 어디에? S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해라. 여기서도 대입의 의미예요. 대입. 그리고 나서 자, 요거는 출력 기호예요. 출력을 해라. 뭐를? S는 뭐 들어있어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값을 우리가 S라는 변수에 대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S를 출력하게 되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출력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서도예요. 순서도.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와 같은 순서도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괄호가 있더라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우리가 답항 보기에서 채워서 넣는 게 바로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의 문제 형태입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막연히 뭐 주위에서 알고리즘은 어려워 했는데 알고리즘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만큼 꾸준히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알겠죠? 처음부터 알고리즘을 100%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공부할 때 마찬가지 그랬고요. 알았죠?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에 눈이 띄어지게 돼요. 알았어요? 주위에서 알고리즘 어려워 했는데 그 어려운 것도 누구도 다 해요. 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하시고 나이 어린 분들도 하시고 누구든 다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자, 다만 저하고 약속하실 것은 뭐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한다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 염두해 주시고 요것만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 어떤 과목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뭔지 간단한 내용으로 해서 살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첫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